안녕하세요. 지금의 청와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정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저질스러운 행동에 대해 논하는 제 방송도 정치평론이 아닙니다. 수준 낮은 정부를 평가하면서 수준 있는 평론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나 또는 친구가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어렵지만 보람 있는 직업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야, 정치인은 거짓말하는 직업이야. 총만 들지 않는 마피아다. 그거 평범한 사람이 할 만한 짓이 못 된다. 그거 할 정신 있으면 다른 형태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다. 너는 그런 색에 발 담그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리시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은 대학 운동권 시절부터 어떤 식으로 정치를 배웠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보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살리는 정권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 정권입니다.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자살인지 자살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절친의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목표하고 이 수사관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죽지도 않고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임무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죽습니다. 선거 개입,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친이 이번에 또 시장 선거에 나섰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이 지역 반드시 얻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보자. 그래서 경찰을 이용한 것입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처음과 끝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공권력을 사용해서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법을 어겨도 국민들이 모르면 그만이다. 속여 먹으면 그만이다. 정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만 이긴다.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다. 뭐 세상에 나만 죄짓고 사나.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권 변호사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 사람들은 특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뽐냈습니다. 저 국정농단 세력이 물러나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출범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주류 세력 교체하고 적폐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정부란 뭡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약자들의 대변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권력. 당신들의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뻥이고 위선이고 사기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입을 틀어막고 페이스북에서 신고하고 유튜브 규제해 보십시오.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저 세력이 우리 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말하고 글 쓰고 방송 만들고 다닐 것입니다. 민식이법도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흥정거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 자체도 실효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사람 죽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교통사고가 없어집니까? 우리는 압니다. 당신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어린아이들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권력 장악을 원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되면 나중에 이 아이한테도 고맙다고 하겠죠. 김정은을 부산에 초대하면서 탈북 선원들 북송해버린 정권 아닙니까? 제가 해석하기로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그 평화쇼랑 그분들의 목숨이랑 맞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기분 좋게 부산에 왔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놓고서 또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하겠죠. 원래 그런 범죄는 중국만 저지릅니다. 지금 그런 범죄는 대한민국도 저지릅니다. 몸은 대한민국에 있고 정신은 조선노동당에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저지릅니다. 과거에 저는 이 사람들 반드시 마지막에 비참해진다고 예견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짜 태블릿으로 국정농단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망쳐버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현실은 하나도 파악을 못합니다. 언론과 국민들이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 못 알아듣는 짐승입니다. 문재인이 출연했던 MBC 국민과의 대화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제가 패널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이런 거였습니까? 당신이 말했던 마지막 도전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였습니까? 당신이 만들어낸 비리가 터져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살을 당하는 겁니까? 저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좀 더 머리가 크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아빠, 정치인이 뭐예요? 아, 정치인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국민들이 믿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투표로 선택해서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이야.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은 법률을 잘 알고 또 법률을 잘 지켜야 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큰 책임도 따르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윈스턴 처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아브라함 링컨 같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냈어. 좋은 정치인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정상인 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치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왜 거짓말하는 직업을 택하려고 하느냐? 진실된 말만 해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거 아니라도 나라에 좋은 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세계에 관심 갖지 말아라. 명예롭지도 않고 보람되지도 않다. 다 불행해졌다. 저도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과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